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남국,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젊은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느라 삽질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서운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민주당 청년 의원들을 극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봅니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 회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연평해전 당시 대남 공격을 진두지휘한 김윤심을 신미리 애국 열사릉에 안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장 사실은 6월 6일 현충일에 맞춰 공개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 일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의 형식적인 검증으로는 개표수를 정확히 대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받아들여 이달 28일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및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선거단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가 개시됩니다. 코로나 탓으로 이른바 체육관 선거가 아닌 100% 모바일 ARS 투표로 치러지는 첫 전당대회 방식의 유불리를 두고서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언택트 전당대회로 이른바 조직표는 줄고 2030 투표율은 올라가 이른바 신진그룹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2019년 30%에도 못 미쳤던 선거인단 투표율이 최소 50% 선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입어 전통적으로 중진그룹의 우호적인 책임당원의 의사가 더욱 크게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적중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다른 후보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했었죠. 하지만 당심이 70%나 반영되고 그 70%의 56.2%를 차지하는 영남 지역의 당심을 그간 여론조사 기관이 잘 담아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특히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자 지난 주말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짧은 기간 이 설문에 무려 4만 2천여 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14%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81%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 설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밝혀주셨는데요. 공감을 많이 얻은 순으로 몇 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존리님께서는 이미 이준석은 정치에 더러운 것들만 익힌 자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즉 물리적 나이만 젊을 뿐 신선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다라는 건데요. 또 국민의 마음님께서는 이준석이는 중국 애들에게 국적을 준다는데 찬성한다고 하고선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한다. 어린 놈이 정치에 입문하기도 전에 거짓말부터 배워서 우파를 대변할 리가 없다. 우파의 분탕자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제이초이님께서는 무성이한테 코치받고 유승민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면 볼장 다 본 거지 뭘 더 설명이 필요한가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오종택님께서는 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했으니까 분명 더불어민주당이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쥐었다 폈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준석 후보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댓글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앞서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으로 몇 개의 댓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준석의 부정적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언론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와는 정반대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기투표 양상으로 치닫는 언론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정말
야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 설문조사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댓글에서 이준석이 야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승민, 김무성 밑에서 정치를 배운 이준석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지, 또 좌편향된 기성 언론이 왜 이준석을 띄우는지, 투표권을 가지신 국민의힘 당원분들과 투표인단으로 참여하시는 일반 국민 여러분의 결정이 야당의 미래와 내년 대선 승리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순회 합동 연사를 마친 후보들의 당권 경쟁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신경전이 고조됐는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건 틀림없다며 이준석 측면 지원에 가세한 바 있습니다. 저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나경원 후보는 결국 우리가 김 전 위원장의 상황 정치를 보게 되는 게 아니겠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저처럼 나경원, 이준석 간 김종석의 발언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가운데 지난 주말 결국 김종인의 윤석열 발언으로 두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저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무처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수사 같은 한 분야만 했지 다른 분야를 잘 하겠는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선 정치력과 경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대선 주자를 국민의힘 밖이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놓고는 당연히 홍준표 후보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유승민 또는 원희룡을 지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알려진 직후 모든 대선 주자들을 국민의힘이란 용광로에 녹여내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당대표 선거에 임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김종인의 발언을 매개체로 이준석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나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해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했으나 그런 인물이 보이질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며 사실상 윤 전 총장을 야권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꼭 모셔오겠다고 공언했다며 최근 이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매우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차기 당대표로 선출돼 김 전 위원장을 재영입할 경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입당의 대선 경선을 치르는 구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나 후보는 이래서는 필패다, 분열은 정권교체 폭망의 지름길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편가르기로는 절대 야권 대선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우리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라며 민주당은 모든 대선 주자가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쟁하지만 우리는 야권 울타리를 더 크게 쳐야 한다. 제일 시급한 과제는 모든 야권 주자들이 원팀 경선에 모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말을 반박하고 나섰는데 여기서 이준석의 면모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 또는 상대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과 비판을 민주당은 가짜뉴스, 찌라시 또는 음모론으로 매도하죠.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 언저리에서 받은 글이라고 카카오톡으로 소위 찌라시가 돌고 나면 우연의 일치인지 나 후보가 비슷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뒤에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이 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간의 사례들과 정황 증거는 차고 넘쳤죠. 이준석이 청년 후보로서 인정받고 그 순수성이 정당화되려면 좀 떳떳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과 뜻을 같이 한다고 쿨하게 인정하고 당원들의 심판을 받던가, 그게 아니라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를 찌라시 음모론으로 매도하지 말고 납득할 만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적 퇴물에 가까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두고 언론은 늘 대서특필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번에도 역시 김종인의 손에서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는 것 마냥 김 전 위원장의 윤석열 관련 발언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변덕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검사만 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또 얼마 전엔 당외 인사인 김동연 부총리를 띄우는 듯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당내에서 대선 주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고, 내일은 또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윤석열 발언이 공개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자, 우선 김영환 전 의원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나부랭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오랫동안 김종인 전 위원장을 존경해 왔지만 어제 그 말씀과는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몇 달 전에 별의 순간이 왔다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그만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외로운 싸움을 견디고 비타협적으로 싸워왔다며, 지금의 윤석열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들었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 일개 검사 출신인 그가 이미 민주당의 오만불손한 20년 대서론을 깨고 정권교체의 고지가 바라보이는 능선 위에 서 있다며, 국민들이 무지해서 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다 계획이 있다고 사실상 윤석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밖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이 킹을 만들어 킹처럼 되고 싶다는 권력과 관련한 노욕, 그것이 김 위원장님의 본심인 것 같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윤현이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상수로 되는 듯하자 초조하신 것 같다라며,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그렇게 칭찬하던 윤 총장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폄하하시더니 이제는 동서고금의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는 악담까지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 윤 의원은 비대위원장이실 때 안철수에게 그렇게 입당을 강요하더니 윤 총장에게는 왜 입당 대신 제3지대 마크롱 모델을 제시하셨나, 국민의힘을 떠나고 나니 입장이 바뀌셨나라며 자신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고 믿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남국, 장경태 등 민주당 소속 젊은 의원들을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장경태는 얼마 전 이준석과 함께 술을 마시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인인데, 이준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대체 왜 민주당 젊은 의원들을 띄우고 나선 것일까요? 이준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과 방송도 자주 하고 해서 나름 각각 특성을 좀 파악했다고 본다며, 장경태 의원은 자신감, 김남국 의원은 성실성, 박성민 최고위원은 표현력, 이동학 최고위원은 행동력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니 보수 진영에서 평가가 박할지 모르지만 김남국 의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오는 사람이고, 장경태 의원은 오랜 기간 정당에서 활동해온 이력으로 정당에 대해 정통하고 자신감이 넘친다라며, 비록 문재인 정부의 노선 설정이 잘못되었기에 언뜻 보면 그것을 방어하느라 삽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저들이 대선 주자만 올바르게 세워도 그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옹호하지 않아도 되기에 무서운 주체로 돌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추켜 세운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젊은 인재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은 아무리 우리가 전당대회 중이고 전당대회가 흥행을 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 쪽에 쏠려 있다고 하지만, 결국 밑바닥을 다져가면서 준비하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다라며, 내가 만약 대표가 된다면 첫째도
둘째도 조속하게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인재들을 토론 배틀로 경쟁 선발해서 방송에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의 속내가 무엇인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준석이 여당의 젊은이들을 띄운 것은 이준석 자신의 당대표 당선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입니다. 만약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 이준석 본인이 당대표를 맡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이가 젊은 나만이 이들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준석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술 먹으며 노란한 장경태는 그렇다 쳐도 조국의 키즈이자 조국의 수호천사로 불리는 김남국의 비열함을 미화시킨다는 비판입니다.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만들고자 조국 백서의 공동저자인 김남국 따위를 치켜 세우다니 정말 가지가지하고 앉아있는 이준석이죠. 관련 기사 댓글에는 김남국은 조국 수호할 때는 성실하다 못해 무섭다. 조국 집사로 열심히 근무 중이다. 이준석은 일부러 비꼬는 거냐 등의 조롱글이 달렸습니다. 이준석은 김남국 같은 자들과 맞서 싸우는 척 할 생각 말고 민주당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함께 경쟁하길 바랍니다. 이쪽에서 공천을 3번이나 받아 3번 다 낙선했는데 민주당 이름 달고 나오면 당선될지 누가 압니까? 어쩌면 이준석의 운명은 처음부터 민주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성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이준석 후보의 돌풍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오랜 악연이 재조명되면서 당권 주자들은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물 건너 간다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죠. 각각 새누리당,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을 치렀던 이들은 안 대표가 당선된 이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한 식구가 됐지만 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알력이 심각했는데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생긴 노원병 보궐선거 자리를 두고 이 후보를 공천하려는 유승민계와 이를 막고자 하는 안철수계의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유승민계는 노원병 공동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지역을 갈고 닦아온 이준석의 출마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안철수계는 과거 안 대표의 지역구였으니 국민의당 출신을 공천하는 게 옳다는 논리를 폈었죠. 결국 단독 후보 등록을 했던 이준석은 공간이 표결해서 공천이 보류됐고 국민의당 출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경선을 앞두고 후보 사퇴를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후보로 나서게 됐지만 낙선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의 안철수에 대한 쌍욕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 이준석과 관련해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을까요?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은 야권 통합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실무 논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의 걸림돌이 될 거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이 후보는 사적인 관계뿐이어서 양당 통합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럴까라며 이 후보의 안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공사를 넘나들면서 행동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바로 다음 날 다른 당 전당대회 후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라며 국민의당의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같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의 선을 긋자 합당 난기류를 느낀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제3지대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 후보의 리더십이 당대표 당선 이후 국민의힘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의당이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포용력과 가장 동떨어진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통합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합당의 걸림돌이 된다면 야권 재편을 바라는 국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분당될 거라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이 후보가 자신의 말재간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자충수를 둘 거란 평가가 있다. 이때 국민의당은 통합의 끈을 놓지 않고 주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다른 당대표 후보들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이준석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안 대표의 편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며 통합이 어려워지면 보수 대통합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내년 대선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후보도 안 대표와의 좋지 않았던 일 때문에 합당이 일그러질 수 있지 않겠냐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본격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 회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근은 윤 전 총장이 어제 저녁 서울 모처에서 지난 2017년 발생한 K9 폭발 사고 피해자 이찬호 씨를 만나 2시간가량 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분과 그 가족이 아픔을 치유하고 헌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안보 역량 유지에 극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어제 대전에 사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 회장 전준영 씨를 만난 자리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할 이들에게 끝까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천안함 괴담 유포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 무민하는 사람이라면서 어제 현충원 방명록에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충일이었던 어제 문제는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재인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바로 그날 알 수 있었는데요.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이 어제 오전 문재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 흩어져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상경한 생존 잔병 16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손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내용의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날 현충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든 최 전 함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제 뒤늦게 시위 소식을 알게 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시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그런데도 시위를 강행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전우들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사건 이후 꾸준히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지만 2달 넘게 청와대 국방부 등 어디서도 답변이 없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우리 전우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역시 현충일 시위에 나서게 된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최 전 함장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둘러싼 정부 측의 태도를 비판했는데요. 생존 장병 58명 중 현역을 제외한 예비역 34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 13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현충일 행사에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평해전 당시 대남 공격을 주도한 김윤심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안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미리 애국열사릉은 우리나라 국립현충원과 같은 곳인데 이 같은 안장 사실은 6월 6일 우리 현충일에 맞춰 공개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물을 어디에 안장했다고 대대적으로 밝힌 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그 악함과 잔인함의 끝은 어디인지 재차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일성 훈장과 김정일 훈장 수훈자인 조선인민군 장년 김윤심 동지의 유해가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김윤심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슬하에서 건실하고 유능한 해군 지휘관으로 성장해 조국 보위, 인민 보위, 혁명 보위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왔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신미리 애국 열사릉은 북한 정권의 개국 공신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묻힌 대성산 혁명 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양대 국립묘지 중 하나입니다. 6.25 전쟁과 숱한 대남 도발 등을 주도한 군 유공자와 고위 당 간부 등 북한 정권이 애국자로 분류하는 인물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2005년 방북한 김혜경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곳을 참배해 방명록에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적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1999년 발발한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선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각각 부상 7명, 전사 6명, 부상 1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 6명이 전사한 연평해전의 책임자 김윤식이 언제 사망했는지 북한은 밝힌 바 없습니다. 유해 안치식 또한 4일 진행됐지만 보도는 이틀이 지난 6일 우리 현충일에 딱 맞춰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소름 끼치는 짓들을 할 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단호하게 한마디 하고 나서줘야겠죠. 아마도 지금 청와대에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더라면 분명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 텐데 문재인은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방증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지난달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미국의 전략은 코로나 백신과 반도체를 앞세워 문재인을 강하게 압박하며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삼각편대를 와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보다 중국이 이끄는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 쪽으로 선회하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꽉 잡은 것이죠. 여기에 북한과 관련해선 성김 대북 특별대표의 임명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의 선 비핵화 입장을 분명하게 고수하고 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압박을 주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성김은 핵시설 신고 및 사찰을 북핵 문제의 핵심 키로 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성김 대표가 싱가포르 공동선명에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바라는 문재인 정권의 호재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성김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인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데도 분명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아직 북한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 중국은 북한에게 혈맹임을 강조하며 교역 재개라는 선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혈맹 관계로서의 한미 북중이라는 구도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이 현충일 기념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협상의 촉매제로 제재 유연화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주고받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 사이에 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단계적인 조치가 있으면 제재를 점점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미국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문재인에 이어 이인영도 다시 북한 이슈를 꺼내드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송영길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성명을 내고 다음에 백악관에 있게 되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를 만찬에 초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쟤는 페이스북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 조치를 2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었습니다. 제날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 사무 부사장은 지난 1월 7일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계정 정지 기한을 2년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다음에 백악관에 있게 되면 마크 저커버그 부부와의 만찬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온화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9년 백악관 만찬에 2차례 저커버그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부장 사진관님께서 준서가 무성의가 시키드나 정치는 애국심과 애민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도면 되거든. 많은 학식과 IQ가 없어도 된단 말이지 라며 이준석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김윤님께서 이준석의 기회주의 말장난과 말재롱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적 도약을 암울하게 한다라며 이준석에 놀아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부장 사진관님과 김윤님 외에도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